홍씨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였어요. 서로 혼기가 찬 상태에서 소개를 받아서 연애 기간이라고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양가 경제력부터 해서 이런저런 조건 따졌을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도 했고 서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는 기술직 7년 차였고 저는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9급에 합격해서 또래 공무원들에 비해 빠르게 7급까지 올라올 수 없죠. 그렇다 보니 결혼할 당시에는 둘 다 벌이가 꽤 짭짤한 편이었어요. 식 올리고 처음 1년 동안은 아이 가질 생각은 못했어요. 둘 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남편 수입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어서 상황을 좀 봐야 했거든요. 아이는 당분간 갖지 않겠다는 저희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거면 결혼을 뭐하러 했냐? 며느리가 하는 일이 시집 와서 애 낳는 거 말고 뭐가 있냐며 시대를 역행하는 멘트를 거침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여전히 아이 계획은 없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동안의 언행이 미워 굳이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 지나서 퇴근하는 길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평소에도 꾀병이 잦으셨던 분이라 크게 걱정 없이 병원을 찾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등산을 가셨다가 발을 헛디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과 고관절을 다치셨다고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먹을 거 안 사왔냐, 물 떠와라, 밥 양이 적으니 뭐라도 사와라 등등 이리저리 명령하시는 걸 보니 그렇게 많이 아프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한테 평일 저녁이고 주말에 와서 수발 좀 들라고 하는데 순간 고민했습니다. 임신한 거 밝히고 못 도와준다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할까 아니면 내색하지 말고 수발 들까.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임신한 거 밝혔다가 괜히 나중에 아들아니라고 괴롭히면 정신적으로 더 고통받을 듯하여 그냥 수발을 들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육아를 핑계로 수발을 피했고 남편은 저 대신 집에서 살림을 책임지기로 했죠. 산부인과에서는 초기니까 특별히 더 조심하라고 했지만 솔직히 크게 체감도 안 됐고 워낙 평소에 건강했던 터라 유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야근과 시어머니 수발에 저도 모르는 사이 스트레스가 쌓인 건지 저는 10주 만에 유산했습니다. 속상하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아이 키우기에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었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수술까지 마치고도 아파서 퇴원 못한다며 박바구겨서 거의 14일을 병원에서 버티다가 퇴원했습니다. 엄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원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10분 이상 써 있으면 무릎과 고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사실상 집안 살림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대신해 가사를 돌볼 만한 가정적인 남편도 아니었고요. 결국 시댁에는 가사 도우미를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이랑 애틋하고 살가웠던 사이는 아니지만 같은 여자가 봤을 때 아버님의 태도는 솔직히 오해의 소지가 있긴 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한테는 덤덤하시고 냉랭하시던 분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살가울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셨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남이 집에 와서 일해주시는데 친절하게 대하는 건 기본 아니냐며 밑밥을 까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태도 때문인지 안 그래도 까탈스러웠던 시어머니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소된 공간을 일부러 어지르시거나 음식 해주시면 몰래 소금이나 액젓을 들이부어 놓고 음식이 이게 뭐냐고 깽판을 치기 일쑤였고 결국 그렇게 첫 번째 아주머니께서는 한 달 만에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가사 도우미까지 쫓아내시고 나몰라라 하고 계셨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저를 구워 삼더라고요. 평일은 시누이가 오겠다고 했으니까 시간 상관없이 주말 이틀이라도 와서 시어머니 부축해주고 살림 좀 해주면 100만 원씩 주시겠다면서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집에서 노는이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래도 내심 걱정은 하고 있어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저라고 예외일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연세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하니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당해도 그리 긴 시간 괴롭힘 당하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첫 주는 평범하게 괴롭힘 당하다 왔어요. 시누이가 주중에 와서 뭐라고 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빨래부터 청소와 반찬까지 다 해야 했죠.
시간 따져보니까 이렇게 팔 일이라면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속옷은 손빨래 해라, 소고기 장조림 해놔라, 전복장 해놔라 하시는데 반찬도 일부러 비싸서 오래 걸리는 것만 말씀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도 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시어머니를 돌봐주지 않는다며 시아버지의 험담 등 온갖 칭얼거림을 다 받아주며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해야 했죠. 그렇게 2주 정도 하니까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한 달만 하고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주째 되었을 때 시누이가 평일에 시간이 안 나서 못 온다며 시아버지께서 평일 저녁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시부모 부탁인지라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은 2주 동안 평일 저녁에도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4주차 접어들면서 시아버지와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 시누이가 오던지 가사 도우미 다시 알아보라고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남겨드렸는데 이틀 동안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처음 며칠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카톡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버님께서 100만 원 주시기로 해놓고 한 푼도 안 주시고 잠수 탔다고요. 남편은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연락받았다면서 가족끼리 믿고 좀 기다려주지 그걸 못 참고 보채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을 만한 사람이 며느리밖에 없어서 부탁한 건데 그걸 그렇게 돈 타령을 하고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냐며 오히려 저를 돈밖에 모르는 속물 취급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따지기도 피곤하고 싸우면서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아서 됐으니까 앞으로 부탁이나 하지 말고 시누이를 부리던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던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누이는 조카들 봐야 하고 가사 도우미는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가사 도우미 말고 다른 옵션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사 도우미랑 바람날 만큼 멋있기를 하냐 돈이 많기라냐. 솔직히 제3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질투 아니면 의부증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가사 도우미를 못 쓰겠으면 아버님이랑 같이 병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지금 자기 엄마 정신병자 취급하냐며 급발진을 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그만하라고 해도 끝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더라고요. 오냐오냐 해줬더니 말을 함부로 한다는 둥, 돈 보고 시집 왔냐는 둥. 결혼한다고 저희한테 돈이나 많이 썼으면 말이나 안 하죠. 돈 아끼자며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신혼살림 하나 안 사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하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나랑 말 안 하고 지낼 거냐고 물어봐도 벌레 보듯 무시하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 배려라고 협의 이혼하고 빨리빨리 정리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되려 웃기지 말라며 며느리돌이 제대로 안 한 거 아주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엄포를 놓더군요.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이유도 없었고 저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로나로 남편 월급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제 기여도가 올라갔고 남편으로서 중간에서 본인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추가로 시아버지가 준다고 하고 잠수 탔던 100만 원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계산해서 남편에게 5천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이 청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게 된 건지 얘기 좀 하자며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늦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줬습니다.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아픈 엄마 있는 이혼남을 만날지는 모르겠다고요.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시댁이었는데 유산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은 살면서 또 처음 했어요. 아이라도 생겼으면 괜히 코 껴서 지금쯤 엄청 시달리고 있었겠죠?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